씹는다는 것, 우리 삶에서 너무나 당연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고 활짝 웃는 것조차 망설여지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의 치아는 건강하십니까? 그전에 뭐 한 십몇 년 동안 옳게 못 먹고 옳게 못 먹고 또 이 모임에 가서 고기는 아예 씹지를 못하니까 돈만 내고 입을 벌릴 수가 없으니까 손을 막 이렇게 가리는 그런 현상이 되다 보니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뭐 대인기피증까지 생기고. 최근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치아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치아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곤 하는데요. 치아 질환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결국 남은 치아마저 모두 잃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잃어버린 치아를 대체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최근 임플란트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치아 건강의 희망, 임플란트에 대해 이경민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란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나사 형태의 금속 구조물을 뼛속에 넣고 그 위에 보철물을 올려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브릿지로 치료를 하면은 상실된 치아가 있을 때 그 앞뒤 치아들을 어쩔 수 없이 손상을 시켜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임플란트로 치료를 하면은 상실된 그 치아만 치료를 하기 때문에 큰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틀니의 경우는 자연치가 다수 상실이 되었을 때도 비교적 좀 쉽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틀니라는 게 꼈다 뺐다 하는 장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안에 견고하게 고정이 안 되니까 계속 움직이면서 식사를 하시게 돼서 일상생활에도 좀 많은 불편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임플란트는 치아 형태 그대로 입 속에 고정이 되는 형태로 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치와 유사한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씹는 힘도 자연치와 유사하기 때문에 틀니와 비교해서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3차원 CT를 찍어서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의 잇몸뼈의 상태를 미리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제일 최적의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 있도록 하면은 고령의 환자분들도 문제없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령의 기저질환까지 많이 가지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 무절개 수술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무절개 수술을 하면은 당연히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치유도 되게 빠르고, 그 다음에 통증도 적고, 무엇보다 합병증의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한테는 좋은 수술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을바람이 산들거리는 상쾌한 화요일 아침. 이성일 아버님의 집에서는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아침밥을 준비하고 있는 우윤희 어머니는 요즘 이 시간이 즐겁기만 한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성일 아버님이 제대로 먹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와 치주염으로 치아를 잃고 오랜 시간 틀니에 의지하며 좋아하는 음식조차 마음껏 즐기지 못했는데요. 이제는 씹는 즐거움을 되찾았습니다. 교통사고니까 앞니빨이 딱 위에인가 밑에인가 두 개씩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임플란트 없잖아요. 걸었잖아요. 요래 있다가 2개로 늘어나고 2개가 4개로 늘어나고, 그러면 점점 브릿지가 늘어나면 더 힘을 못 받으니까 또 다시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 당시는 뭐 음식을 잘 못 먹으니까 살도 안 쪘었어요. 남들이 보면 약간 깨작 먹는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이 이빨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 뭐 어디 모임을 간다든지 하면 정말 와이프가 음식 안 차려주면서 밖에서 폭식 가식할 정도로 너무 먹으니까 미안할 정도로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집에서 밥도 못 얻어 먹는 정도로 정말 잘하는데 나는.
즐거운 아침 식사 시간이 끝나고 아내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서는 이성일 아버님. 오늘은 정기 검진을 위해 치과에 가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불편함은 사라지고 이제는 건강한 치아와 함께 밝은 미소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치과에 도착해 진료를 기다리는 이성일 아버님. 임플란트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한 지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래서인지 병원은 그에게 더 이상 두려운 곳이 아니라 고마움으로 가득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전에 뭐 한 십몇 년 동안 옳게 못 먹고 옳게 못 먹고 또 이 모임에 가서 고기는 아예 씹지를 못하니까 돈만 내고 아 이건 이래가 되는 일이 아니다.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느꼈죠. 한 2, 3년은 못 먹었거든. 그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아, 꼭 이거는 내 생에 하긴 해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검사실로 향하는 이성일 아버님. 임플란트 후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CT 검사가 진행되는데요. 정밀한 영상 검사를 통해 치료의 안정성을 다시 확인하며 앞으로의 관리 방향까지 세심하게 점검합니다. 이성일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뭐 별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예, 제가 오늘 체크 한 번만 해볼게요. 예. 예, 그럼 한번 기대해 보실게요. 관리 상태가 어떤지 체크 한 번만 해볼게요. 다물어 보시고요. 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검사를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뭐 염증도 없고 잇몸 상태도 괜찮으시고 그다음에 양쪽으로 뭐 씹히는 것도 괜찮으시거든요. 예. 이성일님은 근데 뭐 정기 검진 때 잘 오셔가지고 지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지금처럼만 잘 해주세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일님은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처음 치과에 방문을 하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 이제 60대 초반에 비교적 이제 젊은 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치아를 이미 이제 많이 발치를 하셨고, 그다음에 부분 틀니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부분 틀니를 사용하고 이제 지탱하고 있는 남아 있는 치아들도 만성 치주염 때문에 좀 많이 흔들리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틀니 자체도 많이 움직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식사도 잘 편하게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치주염이란 치아의 주위 조직인 잇몸과 잇몸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특별한 통증이나 불편함이 없어 환자들이 방치하기 쉽다고 합니다. 치주염은 쉽게 말해서 치아 주위 조직인 잇몸과 이제 치조골에 생기는 염증인데 그게 생기는 원인은 이제 치태와 치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풍치나 잇몸병이라고 부르는 이 치주염은 이제 보통 증상이 되게 미미하거나 아니면은 이가 막 많이 흔들려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제 방치하기 쉬운 게 되게 무서운 점입니다. 이제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을 때 한 번씩 붓고 좀 묵직한 느낌이 있으시더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괜찮아지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또 괜찮아지니까 또 치과를 안 오시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이 반복되면서도 계속 치조골까지 많이 소실이 되기 때문에 염증이 더 깊어지고 그 다음에 그 치아에서 시작된 치주염이라고 하더라도 주위 치아까지 이제 퍼져서 여러 치아를 발치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른쪽이 치료 전 상태고요. 자, 왼쪽이 최근 사진인데 위쪽에는 이제 그 자연치아가 하나 남아 있으시고 아래쪽에도 자연치아가 하나 남아 있으시고 나머지는 다 임플란트를 통해서 수복을 했습니다. 네, 임플란트를 다 하신 지 지금 한 7년 정도 지나셨는데 이성일님은 이제 정기검진도 빠지지 않고 잘 오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부족한 데가 있으면 저희도 이제 또 말씀을 드리고 여기를 조금 더 신경 쓰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본인도 집에서 열심히 잘 하시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아주 건강한 상태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치주염이라는 게 이제 치아 주위 조직에 생기는 질환인데 임플란트도 인공 치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에도 당연히 이제 치주염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는 이름을 좀 다르게 부릅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부르죠. 우리 몸에 보면은 이제 뼈와 뼈가 이제 만나는 곳에는 이제 인대라는 구조가 있잖아요. 근데 치아와 치조골 사이에도 그런 인대라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치는 그 인대가 있음으로 해서 외부 힘도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균에 대한 이제 방어도 이제 담당을 할 수가 있는데, 임플란트는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인대라는 구조가 없기 때문에 한번 염증이 생기면은 이제 깊게 염증이 좀 파고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치조골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이제 파급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다저시로 모임에 갔을 때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거, 그거는 말도 못하죠. 그거는 하루에 한 1년 동안 다 느끼겠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여기 이상이 있기 전에 와가지고 정기점검 받고 쪼올 거는 쪼오고, 이게 불편하면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느끼고 알기 때문에 치과에는 어지간하면 약속 잘 안 어기고 그날 꼭 오도록 내가 노력합니다. 요란한 소리가 가득한 이곳은 보철을 제작하는 기공실입니다. 이경민 원장이 오늘 보철을 세팅할 환자를 위해 기공실을 찾았는데요. 보철 제작은 단순히 치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기능과 신미성을 되살리는 정밀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경민 원장은 항상 이렇게 신경을 씁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제 높이를 잡는 건데, 그 높이에 따라서 이제 웃으실 때 이제 상악 치아 위쪽 앞니가 어느 정도 보이는지 뭐 이런 것도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너무 높게 했을 때는 이제 다 다물어진 것 같은데 이제 음식이 안 씹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이제 높이를 낮게 했을 때는 이제 힘이 너무 많이 가해져서 또 이제 예후에도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결정하는 거를 제일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철의 주인공인 박욱재 씨는 기존에 했던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겨 임플란트를 모두 제거한 후 전체에 재식립을 한 환자인데요. 오늘 드디어 보철을 세팅하는 날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웃는 것조차 힘들었던 욱재 씨. 이제 환히 웃을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때 염증이 밑에 많이 생기고, 그래갖고 염증이 많이 생겼어. 밑에 위에는 괜찮은데 딴 그 치과 가갖고 약 그 처방 받아가지고 주염 그 염증 치료약 받아가지고 좀 먹었지. 먹고 나서 한 2달 하면 또 생겨요. 좀 아린다 할까? 우리 아프고. 다시 임플란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막 내가 혼자 걱정 했죠. 다시 심어서니까 잇몸이 다시 임플란트 할 수 있을까 그 걱정 엄청 했지. 박욱재님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드디어 마지막 날이네요. 마지막에 말 맞네. 그동안 고생 많이 했네. 예. 아, 근데 이렇게 전체 임플란트를 사실 한 번 하기도 힘든데 2번 하신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진짜. 일단 오늘은 뭐를 할 거냐면은 오늘 이제 임플란트들은 수술은 다 하셨고 전에 그다음에 임시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 제거를 해가지고 오늘은 최종 보철로 이렇게 갈아 끼울 거거든요. 네. 이제 현재 상태에 이제 적응이 되셨기 때문에 요 상태로 해가지고 비슷하게 이렇게 최종 보철을 만들어서 오늘 이제 다 끼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할 거라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네. 자, 뒤로 한번 좀 넘어가 볼게요. 오랫동안 임시 치아로 버텨온 욱재 씨. 마침내 최종 보철을 장착하는데요. 최종 보철은 기능뿐만 아니라 환자의 발음, 저작, 신미성까지 고려해 정밀하게 제작되었습니다. 구강 내에 정확히 장착되는지 먼저 확인하게 되는데요. 교합 상태, 인접 치아와의 접촉, 씹는 느낌까지 세밀하게 검토한 뒤 최종 고정이 이루어집니다. 네, 박욱재 환자는 처음 오셨을 때 이미 과거에 자연치를 모두 다 발치를 하시고 전체 임플란트를 하신 상태로 오셨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은 치조골 내에 있어야 되는 임플란트의 나사 부분이 그 치주염 때문에 이제 다 노출이 된 상태로 이제 오셨는데, 치주염 또는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게 무서운 점이 이제 증상이 없이 이제 저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 엑스레이 사진과 요 디지털 카메라 사진을 보면서 환자분한테 현재 이제 상황의 좀 심각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제 치료의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환자분도 수긍을 하시고 이제 치료를 시작하시게 되셨습니다. 근데 치주염에 많이 이제 노출이 된 임플란트들을 먼저 싹 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몇 개의 임플란트들만 이용해서 이제 고정된 임시치아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른 환자분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통은 이제 임시 틀니를 사용하셔야 되는 기간이 몇 달 정도 있어야 될 수도 있는데, 박욱재님은 그런 기간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고정성으로 이제 임시치아를 만들어 드렸죠. 그리고 이제 치유 기간을 어느 정도 거친 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임플란트들도 다 발거를 하고, 그다음에 전체 임플란트를 다시 식립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내비게이션 수술로 이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이제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될 최적의 위치에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박욱재님 같은 경우도 임플란트를 뭐 20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미리 위치를 미리 정해놓고 수술을 하시면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다음에 통증도 훨씬 덜하게 이렇게 수술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수술의 결과도 당연히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상적인 위치로 임플란트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후에도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박욱재님 앞니 부분 먼저 한번 껴서 어떠신지 한번 보실게요. 자, 다물어 보시고요. 다물어 보실게요. 네, 색상이나 형태 같은 거 좀 어떠세요? 이리저리 한번 보세요. 한꺼번에 지금 여러 개가 같이 들어가서 되게 어색하시죠? 근데 이게 그 임시를 오래 하셨었는데 그 임시랑 뭐 거의 비슷한 높이로 이렇게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사용하시면은 아마 적응이 되실 겁니다. 10년 전에 할 때는 좀 기간이 많이 걸렸어. 한 1년 한 6개월 걸렸나? 6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그 다 끝났으니까 한 절반 가까이 빨리 끝나버리네. 이제 씹는 데는 뭐 음식 먹는 데는 아직까지 큰 불편은 없어. 처음에 하고 나서 내가 관리처럼 솔직히 안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그걸 이제 내가 느꼈으니까 이제 잘못 느끼니까 그걸 몰라는 거야 이제. 다시 하다 보니까네, 이러면 안 되겠다. 다 관리 좀 해야 되겠다. 이제 나이다 먹다 보니까 막 관리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많이 들죠. 이제. 젊은 시절부터 이어진 치아 문제로 여러 번 레진과 크라운 치료를 받아왔던 백창현 씨는 더 이상 치료에 대한 믿음을 갖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맞지 않은 보철로 인한 답답함, 반복되는 치아 파절과 우식증으로 생활의 즐거움은 점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어금니부터 해가지고 아래쪽하고 그전 다 보철을 했는데 세 군데 가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치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대인관계도 그렇고 어디 나가서 사람들 앞에 입을 벌릴 수가 없으니까 주로 손을 막 이렇게 가리는 그런 현상이 되다 보니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뭐 대인기피증까지 생기고 많이 좀 힘든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백창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불편한 거 없으세요? 예, 예. 네. 자,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음식은 양쪽으로 잘 씹히는 거 같으세요? 네. 네. 다물어 보세요. 일단 저번에 높이 조절한 대로 잘 유지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잇몸에도 뭐 특별한 염증은 없는데 여기 아래 어금니 안쪽으로 플라그가 좀 낀 데들이 있어서 요거 오늘 제거 좀 하시고 가실게요. 네. 일단 이렇게 관리 좀 잘 하시고 예, 예. 하셔서 오랫동안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근데 집에서는 혼자 하시는 건 좀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맨날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연락을 드릴 거거든요. 예, 예. 그때마다 잘 오셔가지고 예, 예. 검사 받으시고 예, 예. 네, 부족한 데 있으시면은 저희가 이제 관리를 계속 좀 해드릴게요. 예, 예. 네.
하여튼 앉아 계시면 제가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네. 네, 백창희님은 처음 오셨을 때 이제 이런 상태로 오셨는데 대부분의 어금니들은 다 상실된 상태셨고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은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앞니 몇 개 정도밖에 없어서 되게 좀 불편감이 많이 있으신 상태로 오셨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면은 과거에 이제 여러 치과를 다니시면서 이제 보철을 여러 개를 하셨었는데 계속 상태가 금방 안 좋아지고 조금 안 좋아지면 다 이제 발치를 하고 이런 과정을 이제 계속 거치시면서 결국에는 이제 거의 앞니들밖에 안 남게 된 뭐 그런 케이스셨습니다. 치과에서 보면은 이제 제일 만족감을 많이 느끼시는 환자분들이 틀니를 쓰시다가 임플란트로 이제 바꾸시는 분들이거든요. 예, 극과 극의 치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백창희님은 임시 틀니도 이제 임시로 만든 틀니로 쓰셨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불편하셨겠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고정성으로 바뀌고 나서는 이제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창희님도 이제 임시 틀니 생활을 이제 끝내시고 고정성으로 임시를 하고 계시다가 임플란트 치유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추정 보철로 바꾸면서 마무리가 된 케이스입니다. 임플란트 치료를 마쳤다고 해서 관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치료 이후의 예방 관리가 더 큰 의미를 갖는데요. 창현 씨는 정기적인 검진과 스케일링을 통해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고 구강 내 청결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보통 환자분들은 임플란트 치료를 장기간 이렇게 받으시고 이제 완료가 되시면은 이제 치료가 모두 다 끝났고 나는 이제 치과 안 와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아까 박욱재님처럼 임플란트 주위염 때문에 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증상이 없더라도 치과에 정기적으로 내원을 하셔서 현재 상태를 점검을 받으시고 만약에 내가 집에서 관리를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이제 치과에서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임플란트 보철을 많이 하셨거나 그 밖에 뭐 자연치의 보철을 많이 하신 분들도 그 보조기구들 예를 들어 치실이나 치간 칫솔 그 다음에 구강세정기 이런 것들로 같이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를 하고 나서는 뭐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대인관계 이런 부분이 원만해지고 입을 마음대로 이제 보일 수 있으니까 또 자연스럽게 웃게 되고 생활에 또 활력이 좀 생기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2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치아가 상실돼도 임플란트 치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임플란트는 이제 매일매일 진료하는 아주 일상적인 진료가 되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문제가 생겨서 뭔가 통증이 생기고 불편감이 생겼을 때 치과를 가시면은 늦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치과는 이제 미리미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제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고생하시면서 이제 치과 진료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씹는 즐거움, 그리고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자신감. 임플란트는 단순히 치아를 회복하는 것을 넘어 삶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행복의 시작인데요. 여러분의 소중한 치아를 위해 치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천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